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여기 말려드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죠. 국힘 내부에 소위 말해서 분열의 단초가 되는 이 친한동훈 계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투표를 하실 수 있거나 여론조사가 오면 이 부분 보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런 보도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보면 이재명의 대통령 되는 걸 돕는 거예요. 또 그런 어떤 뉘앙스죠. 신지호, 국힘 경선, 김문수, 한동훈 대결 될 것이다.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 어폐가. 무슨 어폐? 김문수 장관이 지금 오늘 사퇴를 하고 국힘당 복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통령 후보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저게 지금 신지호는. 여기 보면 내용이 또 가관입니다. 이 보고 있으면은 신지호가 한동훈을 어떻게 격찬을 하느냐 하면은 계엄 때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렸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감자를 남겨놓았다. 와, 정말 이 끝장 아닙니까? 이거 이 멘트. 제가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엄 때 정말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성장 근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버렸잖아요.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가 다시 부활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이 아닙니까? 무슨 보수가 부활할 수 있는 시감자를 뿌렸다 이 소리입니까? 이거 완전 궤변이죠. 궤변. 완전히 궤변이에요. 궤변. 신지호의 이 궤변은 결국은 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여기 말려드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이 말은. 자, 데일리한 기사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칼럼인데요. 한동훈의 귀책 사유, 조기 대선은 예외. 이 칼럼입니다. 누가 쓰시냐면 정기수 칼럼. 자유기고가 정기수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되는 선거에 나와 일수를 기록할 생각 말고 귀책 사유를 명분으로 자기 목을 내던져 미래를 도모하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치를 언제나 멋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멋이 있고 가치가 큰 결단이다. 그 자신과 몇몇 측근들만이 52세 대통령이 2달 후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다른 사람들 대다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동훈 씨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자숙하라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칼럼인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난번 작년 4월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공천을 엉망으로 했잖아요. 그 결과가 총선 폭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훌쩍 떠나야죠. 뭐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해서 훌쩍 떠났다가 좀 시간을 두고 돌아오면 될 텐데 바로 당대표 또 출마했죠. 그때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당원들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서 보세요. 결국 한동훈이 당대표 됐기 때문에 친한계들을 움직여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한동훈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지호 너부터 공부 좀 해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한동훈 대통령 만들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버젓이 그냥 국힘당 안에서 국힘당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행위를 하고 뭐 이런데 그걸 또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당원들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누룽지님 제 잘못입니다. 아 이거 너무 또 그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는 몰랐죠. 다들 이 실체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냥 젊고
뭐 국회 상임위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말싸움을 잘하니까 저 사람 괜찮네, 인기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실체를 보니까 완전히 배신자예요, 이거. 우리 남상욱님, 한동훈은 배신자. 응? 아디오스님, 미안합니다. 이제 다 아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남겨놓은 굉장히 큰 업적이라니까요. 배신자가 누군지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누가 거짓말 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한동훈 잘못 봤어요, 반짝이님. 응? 눈이 뒤집혀서. 하여튼 이제부터 정신 잘 차리고 우리가 대처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봅시다. 국힘 대선까지 김상욱이 징계 안 한다. 윤 출당도 보류. 이 김상욱 이야기 하면은 또 한동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상욱이가 그 나왔던 울산 남구 갑은 괜찮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변호사도 한 명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싹 다 그냥 다 안 된다 하면서 국민 추천제. 응? 국민 추천제가 뭐지? 국민 뭐 추천제를 해가지고 김상욱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김상욱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김상욱이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송철호 민주당 출신 울산시장, 그 문재인이 대통령 할 때 울산시장 개입 사건도 있었잖아요. 선거 개입 사건. 거기에 송철호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저런 자를 어떻게 국민 추천제로 해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가 국회의원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 줬어요? 한동훈이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때문에 다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끼리 뭐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태가 어떻게 돼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 핵심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 대통령 경선 후보에 출마한다고 지금 대합 빌딩, 오늘 아침 신문에 9층에 뭐 통으로 다 빌렸다던데. 계약을 어떻게 할 거라고, 그럼 가계약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동훈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표방하면은 우파 정당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당선이 되고 나면 나는 사실상 중도 좌파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헛소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에 상당수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자들이 사진 치워달랍니다. 보기 싫답니다. 보기 싫으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가서 정치해야 될 사람인데 그쪽에 가면은 공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배지 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 일단 보수인 척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공천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낙하산을 타고 누구누구 줄대서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배지 딱 달면은 싹 바뀌는 겁니다. 저 김상욱이나 한동훈이처럼 싹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이나 진보당, 정의당 가서 정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김상욱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설명을 해봅시다. 울산 남구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거기 뭐 삼산동, 옥동 이렇게 시내 도심 중심지 있고 또 소득 수준도 높은 동네예요. 그 동네는. 그럼 거기서 제가 진보당 후보인데요, 민주당 후보인데요, 이러면 당선 가능성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싶고, 생각은 좌파고, 이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전을 써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들어오면은 당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이거 더 마이너스인지, 더 마이너스.
그런 상황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한지아, 뭐 김여지 등등. 아니 비례대표를 뭘 2번이나 시켜줍니까? 김여지 같은 경우에. 한동훈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결국? 장애인 단체 목소리를 하면 그럼 김여지만 있냐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비례대표를 2번 시켜준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당을 아예 막 이 작사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일단 대선 전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동훈 한자도 꺼내지 마세요. 자, 국회의원 무용론. 국회의원 무용론 봄날이 왔다님 쓰셨는데 제가 봄날이 왔다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게 정치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국민들 말 잘 듣는 국회의원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 말 듣지 않고 국힘당 국회의원이면서 좌파 짓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무용론은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괘씸하죠, 뭐. 괘씸한 정도가 아니죠, 뭐. 응? 윤의게인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하십시오. 오늘 이태원으로 나오십시오. 저하고 만납시다. 투명인간 취급하자. 예. 한동훈 당 게시판 사태 그건 조사해야죠, 나중에. 그죠? 좋습니다. 네. 쭉. 지금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아투TV를 보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투TV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하세요.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지금 하지 말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우리가 5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만 쭉쭉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16일 출범 유종일 등 100여 명. 지금 뭐 빵빵합니다. 저쪽 지금 보세요. 이재명 쪽은 이미 준비를 딱 했기 때문에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수 뭐 학자들 전부 빵빵하게 붙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투데이 이 보도 보세요. 이재명만 반대하는 원포인트 개헌. 지금 이재명이 개헌해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내란 종식이 먼저 이러잖아요. 내란 종식이 무슨 소리냐. 이 보복 정치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잡아넣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 그 원포인트 개헌 못한다. 응? 딱 선언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나니까. 뉴델리 기사 사법회피 이재명 개헌 내놓은 해법도 정략과 꼼수 전철. 서브 타이틀에 보면 이재명 제왕적 대통령 욕망 드러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지 않은데 개헌 못한다는 거죠. 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거기서 소송 서류를 또 일주일째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지연 전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이 정말로 비겁합니다. 사법부가 너무 비겁해요. 이러면 빨리 결심 공판하고 바로 그냥 선고 때려버려야지.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취약한가 제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